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에 다룰 컨텐츠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 제가 아주 요즘 푹 빠져있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약간 잔혹동화의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서 실제 소재도 그렇고 여기 주인공인 그 서예지 씨 캐릭터가 동화 작가기도 하고 그 본인이 쓴 동화의 이야기가 이 얘기와 이 드라마 속 얘기와 막 얽혀 들어가면서 울림을 주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잔혹동화의 이야기를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범하게 우리가 봐왔던 멜로는 아니다. 여자 캐릭터가 보통은 백마탄 왕자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서예지 씨가 하는 캐릭터는 이거 뭐 제품명 얘기해도 되나? 그 볼보죠, 볼보. 볼보탄 마녀라고. 볼보탄 마녀가 와서 이 김수현 씨를 탁 태우고서 어디로 가는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젠더 관점에서 보면 약간 미러링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서예지 씨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거침이 없거든. 근데 그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서예지 씨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사이코 캐릭터인데 여기 말하는 사이코라고 불리는 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평범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묻는 거는 결국은 소수자에 대한 관점이에요. 소수자들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상이라는 말을 잘못 썼는데 정상성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뭐냐? 그럼 비정상은 뭐냐? 정상을 세우는 순간 비정상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작품이 특히 좋은 거는 이 박신우 감독이라는 분의 작품이 나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이 연출이 어느 정도냐면 중간에 나오는 여기 뭐 서예지 씨가 그 숲속에 있는 대저택에서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랜 시절 거기서 보냈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지내는데 그 저택 장면 씬에 상당한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있는 소품들이 되게 오래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처럼 느껴졌냐면 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같은 작품 보면 그 야수가 사는 집을 찾아가잖아요, 숲속에서. 근데 그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저택의 그 느낌, 뭔가 뭐 음침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한 그런 공포적인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도 같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기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 연출작 같았어요. 이게 디즈니 영화 같은 느낌. 그러면서 플러스 어떤 느낌을 또 하나 거기에 붙였냐면 이게 결국은 이 서예지 씨가 동화 작가긴 하지만 잔혹 동화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잔혹 동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존에 나왔던 동화들을 뒤집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신데렐라 이야기, 사실 세상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드라마는 매 회마다 동화의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 동화의 내용을 뒤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이 조용 작가라는 분이 이 작품을 쓴 조용 작가라는 분이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전 첫 작품 저글러스인데 이분이 했던 이 작품 저는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혹평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작품으로 이런 작품을 내놨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작가가 올해의 신예로서 굉장히 잠재성을 가진 올해의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아마 분명히 이 작가는 큰 작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연기에서 지금 김수현과 서예지, 오정세의 조화는 정말 완벽하다. 김수현은 워낙 연기를 잘합니다. 몰입이 되게 좋아요. 근데 본인 역할을 항상 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김수현 씨는 정말 연기자로서 앳된 얼굴을 갖고 있지만
목소리가 너무 중후해. 그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연기자는 목소리 중요해요. 목소리가 주는 신뢰감에 실제로 연기에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사실은 이번 작품의 진짜 발견은 서예지. 이분이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캐릭터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서예지 지금까지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그게 본인의 약간 컴플렉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깨고 나와서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작품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중저음이라도 괜찮아. 연기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정세 씨는 요즘 누구라고 불려요? 요정세라고 불립니다. 요정세. 연기를 너무 잘해.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자 봐요. 대본 좋죠. 연출 좋죠. 그 다음에 연기까지 좋다. 삼박자가 맞은 거죠. 자, 헐이 없죠. 거의 헐크 지수 지금 이제 발표할 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헐크 지수에. 그래도 헐이 좀 더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청률이 이게 화제성에 비해서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초반에 그 서예지 씨의 캐릭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들이 많았고 그것이 논란도 조금 만들었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헐크 지수 2대8 잔혹동화와 멜로까지 같이 갖추면서 동시에 메시지도 전하면서 휴먼 드라마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멜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던지는 드라마 이런 작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헐크 토크 사이코지만 괜찮아 2대8로 좋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